고구려에 이어서 두 번째 나라 백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국시대를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대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백제의 건국에서부터 그리고 전성기를 지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노트에 여러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몇 개 그리냐면 7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린 것 같이 위아래 높낮이를 나눠서 그리세요. 이 높낮이를 표시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건국했다가 전성기를 맞았다가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가 이런 것을 높낮이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직선으로 그리지 말고 높낮이로 표시해서 그리세요. 그러면 다 그렸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는 당연히 건국 들어가겠죠. 건국. 왜냐하면 나라가 시작된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쓸게요. 건국했다. 백제가 건국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누가 건국을 했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빈 공간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여러분 밑에 써도 되고 위에 써도 돼요. 자, 누가 건국했냐? 첫 번째, 온조가 건국했대요. 온조. 건국한 이름이 온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온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온조는 자, 성화에 따르면 누구의 아들이냐?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주몽의 아들이면 고구려 왕의 아들 아니에요. 그럼 고구려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밑에까지 내려와서 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 온조 설화를 바탕으로 우리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주몽한테는 부인이 2명 있었대요. 그러면 자, 부인이 1명, 이게 첫째 부인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2명, 둘째 부인. 이 첫째 부인은 원래 부여에서부터 결혼을 했었는데 주몽이 졸본에 와서 고구려를 세우면서 헤어졌다고 해요. 물론 우리 헤어져 이게 아니라 떨어져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부인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이 둘째 부인은 졸본에 와서 만난 사람인데 이 둘째 부인이 드라마에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름이 소선호라는 인물인데 이 소선호의 집안이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굉장히 고구려에서 빵빵한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몽이 왕이 됐는데 많이 미뤄졌대요. 그러면 소선호한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1명, 2명. 그 중에서 이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냐면 비류.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여기 나온 온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몽이 왕이 됐어. 그러면 소선호 생각에는 당연히 우리 아들 비류나 온조가 왕이 됐으면 하겠죠. 그래서 주몽한테 얘기를 했겠죠. 우리 아들을 왕으로 시켜달라 했는데 주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왕으로 시켜주냐면 예전의 부인이었고 그리고 내 아들인 이 첫째 아들, 옛날에 부인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유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대. 그러면 얘를 왕으로 세워버리면 이 비류랑 온조랑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죠. 여기에 남아있으면 더 이상 왕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유리 왕한테 위협이 되니까 이 두 사람은 더 위협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호가 생각했겠죠? 여기 있는 못 있겠다. 고구려에는 있을 수가 없구나. 아들아 짐 싸라. 우리 가자. 하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혀 그릴 필요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고구려가 여기인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요. 고구려 그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날씨가 더 좋고 그리고 여러분 남쪽에 더 평야가 많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좋은 땅을 발견을 한 거야. 그 좋은 땅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형아는 이쪽, 나는 이쪽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여러분이 다 아는 그 도시
그 도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아는 그 도시 서울의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을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 쓰세요. 자, 옛날에 위례성이라고 했어. 자, 위례의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례가 정확히 어디냐면 그쪽 우리 서울 동쪽에, 여러분 아마 롯데월드, 잠실 롯데월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주변 지역, 옛날에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위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례의 자리를 잡아요. 그럼 형아는 어디가 있냐? 이 비류 형아는 어디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 여러분 인천을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미추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가면은 미추홀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미추홀의 자리를 잡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형아가 인천 미추홀의 자리를 잡았는데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흡수되냐면 온조, 위례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아 중국 나쁜 놈 이게 아니지. 아니 도와줘 와이프 배신하고 뭐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예측할 수가 있냐면, 자, 선생님 색깔 있는 펜으로 쓸게요. 백제는 누가 건국했냐? 자, 백제는 온조가 건국했는데 이 온조가 어디 나라 사람이었다 원래? 그렇지, 고구려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화살표 치시고 고구려에서 건너온 유이민. 자, 고구려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건국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로만 뻥치지 말고 실제 증거가 어딨냐라고 물어봤을 때 증거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면, 자, 그 증거, 선생님이 증거 밑에다 쓸게요. 증거. 그 증거는 여러분 선생님이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자, 쓰세요. 돌무지 무덤이 그 증거예요. 돌무지 무덤. 그럼 쌤, 돌무지 무덤이 뭐예요? 무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무덤 맞아요. 사람 죽었을 때 우리 묻잖아. 그 무덤. 그런데 백제의 무덤과 백제 초의 무덤과 고구려의 무덤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동네마다, 여러분 나라마다 무덤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신라는 이렇게, 백제는 이렇게, 고구려는 이렇게 했는데 특이하게도 고구려에 있었던 그 무덤이 거의 그대로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고구려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그 방법을 백제에 적용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선생님이 지금 붙인 이 무덤은 여러분 장군총이라는 고구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주 큰 돌을 계단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게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러면 돌무지가 무슨 뜻이냐? 돌로 만들었대. 그렇지. 돌. 무지는 뭐냐면 여러분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많이 썼다는 거야. 돌을 아주 많이 썼다는 거. 그런데 둥근 돌, 세모난 돌 이런 돌을 쓴 게 아니라 네모난 돌을 차곡차곡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이게 돌무지 무덤. 자, 이게 여러분 고구려에서 발견된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놓은 무덤이 어디에서 발견됐냐? 여러분 거기 위례 지역에 그 잠실 쪽에 여러분 석촌동이라고 있어요. 그 석촌동의 무덤이 이렇게 생겼대. 여기도 돌을 차곡차곡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은 얘는 백제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 비슷한 모양을 가졌구나. 그 나라의 무덤은 다 각각 다른데 얘네는 똑같아. 그럼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유적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온조 건국 이런 걸 외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 고구려에서 와가지고 백제를 만들었구나. 그 증거가 무덤이구나. 이 정도 알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자리를 잡았겠죠. 선생님이 3개 쓸게요. 자, 이때쯤이 1세기라고 합시다. 원래는 정확하게 기원전 18년이라고 했는데, 자, 이 시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선생님이 1세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시간이 지났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처음에는 요만한 조그만한 미래라는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얘가 이제 점점 성장하겠죠. 와, 국가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겠지. 그러면 그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자, 이 왕 되게 중요하거든요. 쓸게요. 고이왕. 자, 고이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제대로 해봐야잖아. 이제 나라 꼴을 갖춰야지. 그러면은 나라를 안정되고 정비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예를 들면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율령을 반포해요. 여러분, 율령이라는 건 고구려 때도 배웠지만 법이에요. 법. 하나의 질서,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이왕. 내가 킹이잖아. 내가 킹. 내가 킹인데 이 밑에 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 관리들을, 내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 여러분 신하들을 관리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리들을 착착 등급을 매겨놓는 거예요. 너는 몇 등급, 너는 몇 등급, 너는 몇 등급, 너는 1등급. 그러면 사람들이 막 1등급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너는 2등급, 너는 3등급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자기 할 일, 체계적으로 할 일도 나눠지면서 막 왕한테 잘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관리를 나눈대. 자, 관리를 어떻게 나눠? 등급별로 나눈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등이라고 해요. 관등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개로 만드냐면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나누냐면 16등급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질서, 규칙도 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도 나를 잘 따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라가 정비되니까, 나라가 안정적이 되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영토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이왕 때는 영토로 확장해요. 자, 그러면 점 찍고. 원래 그 위례에서 조그만한 그 나라에 있었는데, 자,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남쪽으로 더 영토를 확장해요. 그때 여러분 그 지역의 이름이 뭐였냐면, 자, 옛날에 우리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옛날에 생각나나요? 자, 여기가 마한이었어요. 이 지역이 마한이었는데, 자, 백제가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자, 이 마한 지역을 점령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고이왕은 어떻게 했냐면, 마한에서 이 마한 전체를 먹지 못해요. 마한에서 전체를 먹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지역, 가장 핵심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 자, 쓸게요. 목지국이라고 했대. 목지국.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시켜요.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이 마한 전체를 먹지는 못했어. 선생님 지도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 자, 그러면 여기에 자, 한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고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온조가. 여기가 위례야. 그리고 점차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을 마한이라고 했는데, 자, 이 마한 전체를 먹지는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지역. 아마도 지금 어디로 보통 예상을 하냐면 충북, 청주 그쪽 지역이라고 보통 예상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밑으로 해서 이만큼을 아마 영토 확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고이왕 때 나라를 정비했구나, 그 다음에 영토를 조금 확장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 놨어. 안정적이죠. 자, 이게 몇 세기냐면 여러분 자, 여기다 쓸게요. 3세기래요. 안정적으로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더 좋게 만들어요. 더 백제를 아주 발전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왕 때, 이 고이왕 다음에 이 4세기의 이때 왕이 백제의 최전성기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이 최전성기가 언제냐면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자, 최전성기는 4세기예요. 4세기. 그 다음에 그 최전성기의 왕이 누구였냐? 자, 이름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자, 쓸게요. 근, 초, 고, 왕. 근, 초, 고, 왕.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근, 초, 고, 왕. 그러면은 들어본 것 같은 사람은 어디 보면 되냐면 고구려 노트필기 한 거 한번 보세요. 고구려 노트필기. 선생님이 거기에 분명히 근, 초, 고, 왕 적어줬어요. 고구려를 공격했던 왕, 근, 초, 고,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고구려는 정말 강한 국가잖아. 정말 센 국가잖아. 그런데 그 고구려의 왕을 죽일 정도로 이 사람도 셌다는 거지. 그럼 백제의 힘도 만만치 않게 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구려에 뒤지지 않을 만큼, 아니면 오히려 4세기에는 고구려를 능가하는 힘을 가졌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초왕 그만큼 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초왕이 했던 업적들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얘는 전성기니까 이때는. 자, 그래서 쓸게요. 자, 첫 번째 근초왕. 일단은 나라가 안정됐죠. 그리고 영토 확장도 약간 했잖아. 자신감이 있지. 왕의 힘이 세졌죠. 그래서 야, 왕을 뭘 돌아가면서 해. 청소년번이야? 하면서 바꿔요. 근초왕이 어떻게 바꿔? 자, 왕위를 부자 상속해요. 그러니까 내 자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어. 누구한테만 넘겨줄 거야? 그렇죠. 아들한테만 넘겨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왕이 부자 상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도 왕의 킹의 자리를 넘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자신감으로 이제 영토 확장을 이제 계속합니다. 영토 확장을. 그러면 이 사람이 영토 확장을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여기 마한을 먹긴 먹었는데, 마한을 공격했는데 뭐만? 그 전에는 핵심 지역만 먹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자, 마한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전부 다, 마한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해요. 영토 확장한 거죠. 그럼 선생님이 지도를 그릴게요. 여러분은 안 그려도 돼요. 왜냐면 교과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옆에다가 지도 그리면서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가 고구려, 이쪽이 중국이에요. 자, 고구려. 이쪽은 중국, 이쪽은 일본이에요. 자, 그러면 마한 지역 전체를 먹었대. 마한 지역 전체 짱이지. 마한 지역 다 먹었죠? 두 번째, 아까 어디를 공격했다고 했어? 그렇죠. 고구려를 공격했어. 그래서 고구려 땅도 일부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를 공격해서 누가 죽었다고 그랬어? 그렇죠. 고구려왕이 전사했대요. 그러면 고구려한테 정말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은 여러분, 중국은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어디에도 여러분 진출을 하냐면 여기에서, 자, 여기가 백제예요. 자, 이렇게 이 지역까지, 자, 이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 자, 요서지방이라고 했어요. 중국의 요서지방. 그럼 왜 요서지방이냐면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국에 여기 강이 하나 흐른대요. 한강, 대동강 이런 것처럼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강의 이름이 요하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하강의 서쪽은 여러분 요서, 요하강의 동쪽은 요동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고, 자, 요서 지방을 진출을 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근초고왕은 좀 글로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교류했다. 그럼 일본의 제일 남쪽에 있는 그 섬 이름 뭐예요? 규슈예요. 규슈에도 진출했다. 규슈. 섬 4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 이 증거가 어디에 남아있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유물의 이름은, 자, 이 밑에다, 규슈 밑에다 씁니다.
칠지도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러분 이 유물의 이름이 칠지도인데 그 이유가 칼은 칼인데 얘가 7개, 그렇지 7개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칠지도야. 그러면 이 칠지도에 여러분 금으로 뭔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금으로 새겨져 있어. 글자가 새겨져 있어.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막 시기마다 다 다른데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은 백제에서 일본한테 줬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칼을 하사하고 그 안에 금으로 쓰여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주려면 이 칼을 주려면 일단 만들어야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세세하게 제대로 세공할 수 있었고 여기에 금으로 막 글자를 새길 수 있었고 하는 그 기술력을 분명히 백제가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깼다 일본 내가 너한테 이걸 하사하노라 하는 이런 국가의 힘 그 다음에 이런 강력한 힘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증거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근초고학을 막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자 이렇게 씁시다. 근초고학 때 전성기였구나. 백제가 제일 잘 나갔고 근초고학은 영토를 확장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근초고학은 글로벌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맞물려서 하나만 더 외울게요.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그리진 않았죠. 동그라미를 그리진 않았는데 여기다가 뭐를 하나 더 쓰면요. 자, 이 사색이 옆에다가 쓸게요. 사색 옆에 침류함이라고 있어. 침류함. 쌤 그거 외워야 돼요? 네, 외우세요. 이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업적이 있다기보다는 자, 이 사람 때 여러분 쓰세요. 불교를 수용했어요. 그러면 불교 수양이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고구려 때 배웠는데 불교라는 게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던 마음을 부처님을 믿자라는 마음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불교를 되게 좋아했고 그 불교를 믿게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국가가 좀 더 안정되고 그리고 왕의 힘이 세지고 하기 때문에 각 왕들이 불교를 수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초고학 공부할 때 옆에 침류왕 하나 더 써두고 불교 수용까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백제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근초고왕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물론 뒤에도 백제의 역사가 길게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왕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 돼요. 근초고왕 100% 여러분 문제집이나 시험에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상해. 이렇게 잘 나가다가 뚝 떨어져. 갑자기 뚝 떨어지죠. 이유가 있어. 백제가 갑자기 막 바보가 됐냐? 그런 건 아니고 자, 이때 삼국은 여러분 이 영토를 다 맞대고 있잖아. 고구려 있고 백제 있고 막 신라 있으니까 다 맞대고 있잖아. 그럼 누가 공격하면 얘네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보세요. 4세기를 지났어. 그럼 5세기예요. 고구려 필기한 거 보세요. 5세기에 등장한 왕이 둘 있죠. 5세기에 등장한 왕. 그렇지.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이랑 그 아들 누구야? 장수왕. 둘 다 정말 짱짱한 왕들이죠. 그럼 얘네가 가만히 있었겠어? 백제로 밀고 내려왔겠죠. 자, 그러면